나이 들어보니 세상 걱정은 끝이 없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아들 둘을 키우면서 늘 마음 한켠에는 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밤늦게 일터에서 돌아와 지친 몸을 이끌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던 날들, 학부모 상담날에 홀로 앉아 있으면서 느꼈던 그 서글픔들이 아직도 선명하다. 그런데 어느덧 큰아들이 30이 넘었다. 솔직히 나는 마음이 급했다. 주변에서는 이제는 결혼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왔고, 동네 아주머니들은 만날 때마다 우리 집 딸은 벌써 둘째까지 낳았는데라며 은근히 재촉했다. 나도 모르게 아들에게 요즘 어떤 여자애와 만나고 있지는 않니? 라고 넌지시 물어보곤 했는데 아들은 매번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말라며 피하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벌써 1년 정도 됐어.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고 엄마한테 꼭 소개하고 싶어. 그 순간 반가움과 동시에 두려움이 스쳤다. 어떤 사람일까? 우리 집안과 잘 맞을까? 내 아들의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인데 수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다. 그동안 기다렸던 소식이었는데도 막상 듣고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래, 어떤 아이인데? 뭘 하는 아이야? 나는 애써 담담한 척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는 긴장감이 배어나왔다. 회사 동료야. 나이도 나랑 비슷하고 성격도 좋아. 엄마가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야. 아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런 아들을 보니 한편으로는 대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하는 서운함도 살짝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불을 덮고 누워서도 자꾸만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어떤 집안 출신일까?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특히 내가 홀어머니로 살아온 경험상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걱정이 앞섰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물어봤다. 그 아이 집은 어떤 상황이야? 부모님은 뭘 하시는 분들이고? 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사실은 미영이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하셔서 어머님 혼자 키우셨어. 그래도 정말 씩씩하게 잘 자란 아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무거워졌다. 역시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 물론 요즘 세상에 이혼이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편에서는 걱정이 앞섰다. 나는 오래전부터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일수록 결혼 생활도 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내가 겪은 시행착오를 아들이 또 겪을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함부로 반대할 수는 없었다. 이미 1년이나 만나왔다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처음부터 거부할 수는 없었다. 그래, 언제 한번 만나보자. 엄마도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궁금하구나. 그렇게 해서 첫 만남이 잡혔다.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그 아이와의 첫 대면. 나는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다. 첫 만남 약속은 아들이 잡았다. 동네에서 가장 깔끔하다는 카페에서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다.
나는 그날 아침부터 무엇을 입을지, 어떤 말을 할지 고민이 많았다. 너무 딱딱해 보이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허술해 보여도 안 될 것 같아서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 카페에 들어서니 아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가 앉아 있었다. 키가 작은 편이었지만 자세가 반듯하고 화장도 진하지 않게 깔끔하게 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 아이가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예의도 바른 것 같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행이다. 예의는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래, 미영이구나. 우리 아들 얘기 많이 들었어. 나도 웃으며 인사를 받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관찰 모드가 켜져 있었다. 말투는 어떤지, 표정은 자연스러운지, 아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지 세심하게 살피고 있었다. 처음 30분 정도는 무난했다. 서로 어색해하며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았다. 아들이 중간중간 분위기를 띄우려고 농담도 하고 나도 너무 딱딱하지 않게 대화에 참여했다. 그 아이도 내 질문에 차근차근 대답했다. 직장에서는 뭘 하고 있어? 마케팅 쪽 일을 하고 있어요. 작은 회사지만 분위기도 좋고 일도 재미있어요. 그래, 그럼 야근도 많이 하겠네? 가끔 있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평범한 질문들을 주고받으면서 나는 그 아이의 반응을 계속 지켜봤다. 대답할 때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보는 것도 좋았고 말하는 태도도 진실해 보였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남은 달랐다. 이번에는 저녁 식사 자리였다. 아들이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곳이라며 추천한 전통 한식당이었다. 한옥을 개조한 분위기 있는 곳이었는데 좌식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자니 첫 만남 때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해야 했다.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나 자신도 모르게 더 예민해져 있었다. 아마 첫 만남에서는 그냥 인사만 하는 자리였다면 이번에는 진짜로 며느리감을 보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을 것이다. 나는 괜히 더 눈길이 가고 자꾸만 그 아이의 말투와 표정, 젓가락질하는 모습까지도 세세하게 살피게 되었다.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이어지는 중에 아들이 슬쩍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사실 미영이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어머님 밑에서만 자랐어. 그래도 정말 씩씩하게 잘 커왔어. 지금도 어머님을 정말 잘 모시고 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겉으로는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 한편이 복잡해졌다. 역시 내가 미리 예상했던 대로구나. 솔직히 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걱정이 스쳤다. 나는 오래전부터 가정 환경이 안정적인 집안일수록 결혼 생활도 순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물론 요즘 세상에 이혼이 그리 특별한 일도 아니고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홀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그 아이도 비슷한 결핍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었다. 그래도 정작 그 아이를 마주하고 앉아 있으니 무작정 거절할 수도 없었다. 미영이라는 그 아이는 아들의 말처럼 차분해 보였고 예의도 바른 편이었다.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도 않았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구나.
혼자 어머니랑 자라려면 쉽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만큼 강한 사람일 거라고 믿는다. 어머니도 고생 많으셨겠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목소리에는 미묘한 망설임이 배어 나왔다. 나 자신도 그걸 느꼈다. 아들은 괜히 분위기가 무거워질까 싶어 서둘러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미영이 어머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야. 혼자서 딸 대학까지 보내시고 지금도 식당 운영하면서 열심히 사시거든. 미영이가 그 어머님 닮아서 정말 성실해. 그런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이미 내 아내는 좋은 아이인 것 같지만 과연 우리 집과 잘 어울릴까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내 마음을 그 아이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다. 가끔 내가 질문할 때 살짝 경직되는 표정이 보였으니까. 세 번째 만남은 내가 직접 자리를 마련했다. 우리 집 근처 익숙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자고 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는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다. 처음 두 번은 아들이 주도해서 만난 거였으니까 이제는 내 페이스로 대화를 이끌어 보고 싶었다. 아들은 엄마 너무 부담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나는 내가 언제까지 눈치만 볼 수는 없지 하는 생각이었다. 며느리를 고르는 일인데 시어머니 될 사람이 제대로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날 미영이는 평소보다 캐주얼한 옷을 입고 왔다. 첫 만남 때처럼 격식을 차리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고 싶어서 나도 나름대로 농담을 건넸다. 오늘은 좀 편하게 입고 왔네. 처음에는 그렇게 단정하게 입더니 이제 편해졌나? 내 의도는 가벼운 장난이었는데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는 게 보였다. 뭐, 이런 것도 못 받아들이나?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식사가 시작되고 나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를 부탁했다. 물 좀 따라줄래? 저기 반찬 좀 더 달라고 해봐. 휴지 떨어져 가는데 좀 가져다 달라고 할까? 시집살이 해본 사람들은 알 텐데 나도 모르게 예전 시어머니가 나에게 하던 방식이 튀어나온 거다. 물론 나는 그때 서운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며느리를 길들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던 것 같다. 결혼하면 어차피 해야 할 일들이니까 미리 익숙해지는 게 나쁠 것도 없지 않나. 그런데 그녀는 그런 내 말에 일일이 대답은 했지만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다. 억지로 웃으면서도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요즘 애들은 정말 다르긴 다르구나.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 때는 그런 것쯤은 당연히 하는 건데 이 아이는 벌써부터 이런 것도 싫어하나? 그러다가 대화 중에 그 아이가 말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는데 시집 가서는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하세요. 요즘은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이 아이가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건가?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쾌감이 올라왔다. 나이 어린애가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시대가 다르다니 이게 말이 되나 싶었다. 그때 아들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지만 나는 이미 마음이 상해 있었다. 그래서 결국 참고 있던 말을 꺼내고 말았다. 미영아, 내가 사실은 내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걱정했어. 솔직히 말하면 다른 집 같았으면 반대했을 수도 있지.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아들이 엄마 하고 말렸지만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런데 나는 사람을 보자, 됨됨이를 보자고 마음을 고쳐 먹었어.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에 와서도 그런 식으로 당당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내 말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그동안 속에서 꾹꾹 눌러두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결혼이라는 게 그냥 두 사람만 사는 게 아니야. 특히 내 상황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집에서 너를 받아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아야 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집에 더 잘해야 하는 거야. 특히 나한테는 더더욱. 내 입장에서는 나는 너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으니까 너도 그에 맞는 태도를 보여라는 뜻이었다. 나름대로는 배려해준다는 의미로 한 말이었는데 그 말이 그녀에게는 칼처럼 꽂힌 모양이었다. 그녀는 젓가락을 놓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부족한 환경에서 자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구걸하듯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건 동의할 수 없어요. 나는 깜짝 놀라서 그런 뜻이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이미 가방을 들고 일어서고 있었다. 그녀가 가방을 챙기며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나는 당황했다. 설마 진짜 나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냥 잠시 화가 나서 그러는 거겠지. 아들이 말리면 다시 앉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표정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미영아, 앉아. 이야기 끝까지 들어봐. 나는 다급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심한 듯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못 듣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제가 태어난 환경은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때문에 제가 시부모님께 빚지듯 살아야 한다면 그건 제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 애가 지금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잖아.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잖니.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예민해? 나도 시집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과정이 다 있는 거야. 엄마, 제발. 아들이 옆에서 나를 말렸지만 나는 이미 흥분해 있었다. 식당 안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나는 내가 불쌍해서 받아주려고 했는데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는 계속 말했다. 내가 시집살이 할 때는 시어머니가 밥해라 하면 밥하고 빨래해라 하면 빨래했어. 그게 당연한 거였다고. 그런데 너는 물 한 잔 따라 달라는 것도 그런 표정을 하고. 그러자 미영이가 갑자기 돌아서서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어머님이 겪으신 시집살이가 힘드셨다면 왜 저에게도 똑같이 하시려고 하세요? 어머님도 그때 힘드셨잖아요. 그 말에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곧 다시 화가 났다. 이 애가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건가? 그게. 나는 더듬거렸다. 그런 게 아니라 예의라는 게 있는 거잖아. 시어머니한테는 잘해야 하는 거고. 예의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가 예의 없게 군 게 있나요?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최대한 정중하게 대했는데 왜 자꾸 제가 부족하다고 하세요? 나는 그 말에 더욱 당황했다. 사실 그 아이가 예의 없게 군 건 아니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만큼 순종적이지 않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기는 싫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는 말을 더듬었다. 내가 시대가 다르다고 했잖아. 그게 나를 구시대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서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미영이가 말을 끊었다. 저는 그냥 서로 존중하며 살자는 뜻이었어요. 근데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받아주는 대상으로 보셨죠? 그때 아들이 급하게 끼어들었다. 미영아, 우리 엄마도 그런 뜻이 아니야. 엄마도 너를 좋게 보고 있어. 그냥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야. 하지만 미영이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도 알잖아요. 어머님이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다는 걸. 제가 한부모 가정 출신이라는 걸 알고부터 계속 그런 시선으로 보셨어요. 나는 그 말에 발끈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 거지. 내 아들 평생이 걸린 문제인데 당연히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니야? 따져보는 것과 무시하는 건 달라요. 미영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어머님은 저를 한 번도 대등한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내가 받아준다, 고마워해야 한다는 식으로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 말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내가 정말 그랬나? 순간 의문이 들었지만 곧 다시 화가 났다. 아니야, 나는 당연한 말을 한 거야. 요즘 애들이 너무 이상한 거지.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뭔데? 나는 소리쳤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거야? 그냥 친구처럼 지내자는 거야? 미영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서로 존중하면서 가족이 되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나는 그 말에 완전히 어이가 없었다. 존중? 그럼 내가 내 나이 때는 뭐였어?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그건 존중받을 가치도 없었다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미영이가 말하려 했지만 나는 이미 참을 수 없었다. 됐어. 나도 이제 알겠다. 너는 우리 집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가. 나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나도 이런 며느리는 원하지 않아. 그 순간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미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안 맞았나 봐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식당을 나가버렸다. 남은 건 얼떨떨한 나와 멍하니 서 있는 아들뿐이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아들은 나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 원망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식사할 때도 말없이 밥만 먹고 평소라면 엄마 오늘 뭐 했어? 하고 물어보던 아들이 이제는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나는 그저 내 아들이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길 바랐을 뿐이다. 내가 겪은 고생을 아들이 또 겪을까 두려웠다.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고달팠는지,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괜히 더 꼬치꼬치 캐묻고 더 세게 말이 나온 걸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내가 정말 잘못한 게 맞나 싶기도 하다. 나는 그 아이를 거부하려던 게 아니었다. 오히려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걸 알고도 만나자고 했고 직접 식사 자리도 마련했지 않나. 그런데 그 아이는 내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감정만 앞세웠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자꾸만 그날 일이 떠오른다. 미영이가 마지막에 했던 말들, 눈물 흘리며 나가던 모습, 그리고 아들의 당황한 표정까지.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야, 나는 당연한 말을 한 거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사실 동네 사람들 눈치도 보인다. 벌써 소문이 다 났다. 슈퍼마켓에서 만난 옆집 아주머니가 아들 결혼은 어떻게 됐어요? 하고 물어볼 때 나는 아직 생각 중이에요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창피했다. 분명히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물어본 건데 이런 식으로 틀어지다니. 더 속상한 건 둘째 아들의 반응이다. 형 일을 대충 들은 둘째가 어제 말했다. 엄마, 형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했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는 화가 났다. 너마저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나는 너희들 생각해서 한 말인데. 하지만 형은 지금 완전히 상처받았어요. 미영 누나랑 연락도 끊어졌다고 하던데 어떻게 할 거예요? 둘째 말을 듣고 나니 가슴이 더 답답해졌다. 정말 연락이 끊어진 건가? 아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내 때문에 완전히 끝나버린 건가? 어제는 교회 권사님과 이야기했다. 나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으신 분이니까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나 싶어서였다. 권사님,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시어머니 말에 내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권사님 말씀이 의외였다. 그래도 요즘은 예전과 다르니까. 우리 때는 무조건 참고 살았지만 지금 아이들은 그렇게 안 살려고 하잖아. 어머님도 좀 맞춰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춰주기는요. 나도 충분히 배려했어요. 한부모 가정 출신인데도 만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은혜 베푸는 식으로 말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이 입장에서는. 권사님 말을 듣고 나서 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억울하다. 나는 선이었는데 왜 그 아이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오늘 아침에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미영이한테 사과하면 안 될까요? 엄마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나는 그 말에 순간 화가 치밀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나는 당연한 말을 한 거야. 하지만 아들의 실망한 표정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가 정말 고집만 부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옳은 건가? 밤에 혼자 앉아서 생각해 본다. 내가 정말 그 아이의 마음을 존중하려 했다면 애써 감추고 넘어갔어야 했을까? 아니면 내 솔직한 걱정을 전달한 게 잘못이었을까? 그 아이가 서로 존중하자고 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사실 깊은 마음속으로는 안다. 내가 시집살이 할 때 참았던 것들, 억울했던 것들이 있다는 걸. 그때는 나중에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이해받겠지 하고 참았는데 정작 그 순간이 오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운함이 컸던 것 같다.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닌 걸 너무나 잘 아는데 막상 내 차례가 오니 이렇게 서툴고 어렵다. 내가 원했던 건 그냥 화목한 가정이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정말 사과를 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내 신념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하는 걸까? 나는 여전히 혼란스럽다.